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솔라나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장인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솔라나 위에서 돌아가는 탈중앙 금융, 그 디파이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뭐랄까 은행 없이 작동하는 금융 서비스 이게 디파이인데 여기서 왜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솔라나라는 플랫폼이 왜 여기서 중요한 선수로 떠오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뭐랄까 단순히 개념 설명 넘어서 실제 작동 방식이나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죠. 특히 USDC 같은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 시스템의 혈액 같은 존재인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디파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그냥 스마트폰 앱처럼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서비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그게 맞아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대출 심사나 이자 지급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고 또 내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도 많은데 왜 하필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한 코인이 중요할까요? 아, 그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대출을 받을 때 내 돈의 가치나 갚아야 할 돈의 액수가 막 하루아침에 2배, 3배 뛰면 불안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디파이도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에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내가 예치한 자산 가치가 크게 변동할 걱정, 혹은 빌린 돈을 갚을 때 금액이 갑자기 불어날 걱정을 훨씬 덜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디파이 세계 안에서 일종의 안전한 현금 역할을 하는 거군요. 기준 통화처럼 사용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예금, 대출, 또 여러 디파이 서비스 간 자금 이동 등 거의 모든 활동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준점 역할을 해요. 이 안정성 덕분에 복잡한 금융상품 설계도 가능해지고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사실상 디파이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이제 솔라나로 넘어가 보죠.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 규모가 이미 꽤 크다고 들었어요. 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계속 변동하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자산이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들에 예치되어 운영되고 있죠. 주피터 같은 탈중앙 거래소도 있고 마리네이드 같은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 또 솔랜드 같은 대출 플랫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디파이 서비스와 사용자들이 솔라나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매력이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속도와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도와 비용이요? 네. 솔라나는 기술적으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다른 많은 블록체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거래가 처리된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게다가 거래를 처리할 때 내는 수수료, 즉 가스비가 거의 0에 가깝게 저렴해요. 아, 그게 엄청난 장점이겠네요. 디파이에서는 거래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수수료가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떤 분들은 수수료 없는 초고속 ATM 기기 같다고 비유하는데 상당히 적절한 표현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복잡한 디파이 전략을 구사할 때, 예를 들어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자산을 운영할 때 이 속도와 저렴한 비용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빠른 처리 속도 덕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쾌적하게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사용자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장점들이네요. 빠르고 싸고 편리하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솔라나의 약점이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죠. 아, 가끔 네트워크가 멈춘다는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몇 차례 네트워크 전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네트워크가 멈추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디파이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금, 대출, 거래소 전부가 마비되는 거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아무리 좋은 ATM 기계라도 정전되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저렴해도 필요할 때 접촉 자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는 솔라나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해킹 같은? 네, 그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솔라나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많은데요. 이 중 일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스마트 계약 코드에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나 자체의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개별 디파이 서비스들의 보안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솔라나 디파이를 이용할 때는 이 엄청난 속도와 낮은 비용이라는 매력과 함께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리스크, 그리고 내가 이용하려는 특정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디파이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 같은 존재가 정말 핵심적이라는 것. 네, 그렇죠.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솔라나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랄까 최적의 환경 또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솔라나의 그 기술적인 특징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가 가끔 멈출 수 있다는 그런 불안정성 리스크,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의 보안 문제 같은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 이 장단점을 모두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현재 진행형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접하실 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중요한 판단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솔라나의 이 거의 즉각적인 처리 속도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 정말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의 거래나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의 결제 시스템이나 국제 송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금융 경험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